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마녀입니다. 오늘은 단축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습 이미지를 제작할 때 단축키를 좀 빨리 말하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까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밍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단축키를 한번 만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Create New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이즈는 1000에 1000픽셀로 열고요. 해상도 72, 컬러 모드 RGB로 해서 제작을 눌러줄게요. 그럼 새 캔버스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단축키를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작업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맥이기 때문에 Alt 키가 옵션 키예요. 그래서 제가 옵션을 누른다고 하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Al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컨트롤은 커맨드예요. 맥은 컨트롤이 커맨드거든요. 그래서 커맨드를 말씀드리면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작업 화면을 확대 축소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옵션, 마우스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렇게 작업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작업을 해서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윈도우는 Alt, 마우스 스크롤 위로 아래로 내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작업하면 축소, 확대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생성을 해볼게요. 레이어를 생성을 해보면 여기 생성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커맨드, 옵션, Shift N 누르시면 되는데 윈도우는 Ctrl Alt, Shift N 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맥은 커맨드, 옵션, Shift N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를 삭제하실 경우에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어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색을 칠해 볼 건데요. 색을 칠하는 방법은 도형 툴로도 색을 칠할 수 있지만 선택 영역을 잡아서 그 영역에다가만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툴에 선택 영역 툴이 있어요. 사각형 선택 영역 툴 드래그를 쫙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만 색을 칠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정경색과 배경색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정경색 클릭해서 이런 보라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칠해 볼게요. 꼭 선택 영역으로 칠할 할 때는 레이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레이어가 없으면 어디다가 작업을 해야 될지 지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할 거니까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정경색 칠하는 단축키는 옵션 백스페이스인데 윈도우는 Alt,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선택 영역에만 색이 칠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정경색, 앞전자를 써서 정경색인데 뒤에 배경색을 칠하고 싶다 하시면 배경색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다시 배경색을 칠해보는데 배경색을 칠하는 단축키는 커맨드 백스페이스인데요. 윈도우는 컨트롤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 색상이 칠해집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싶어요. 이 선택 영역은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해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맨드 D 키,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하시다가 제 발음이 좀 잘 이상하게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컨트롤 D나 커맨드 D 키를 누르시면 선택 영역이 해제되고요. 그리고 또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이 부분만 잘라내고 싶어 하시면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돼요. 맥은 백스페이스고요. 윈도우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커맨드 D.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단축키는 크기를 줄여보고 싶어요. 자, 이 레이어의 크기를 줄여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커맨드 T, 컨트롤 T, 트랜스폼의 약자예요. 그래서 컨트롤 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생성이 되고요. 자, 최신 버전부터는 위에 옵션 바에 이렇게 with height 값이 링크가 걸려져 있어서 자동으로 비율에 맞게 줄였다가 늘리실 수 있어요. 근데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Shift 키를 누르시고 쭉쭉 늘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Shift 키를 누르고 비율에 맞게 늘리거나 축소하셔야 돼요. Shift 키. 최신 버전은 링크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되잖아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중앙에서 사방으로 퍼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 Alt 키를 누르시면 중앙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중앙에서 사방으로. 자, 중앙에서 사방으로 비율에 맞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전 버전이신 분들은 옵션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확대 축소하셔야 돼요. Alt Shift 키 누르셔서. 되셨나요? 그리고 다 되셨으면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크기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컨트롤 T, 커맨드 T 키 정말 많이 쓰니까요. 크기 조절 단축키라고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단축키가 있냐면요. 실행 취소 단축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쓰실 때 컨트롤 Z 많이 쓰시잖아요. 실행 취소 단축키. 그래서 컨트롤 Z를 계속 누르면 뒤로 가게 돼요. 자, 저는 커맨드 Z겠죠. 그럼 앞으로 재실행할 거면 커맨드 Shift Z 누르면 이렇게 다시 재실행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최신 버전부터는 커맨드 Z만 계속 누르면 뒤로 가긴 하는데 다시 앞으로 오려면 컨트롤 Shift Z 누르시면 되는데 이전 버전 있잖아요. CS6, 5, 뭐 2018 뭐 이런 버전들은 컨트롤 Z 한 번 누르시면 컨트롤 Z는 한 번밖에 뒤로 안 가요. 한 번만 뒤로 가실 거예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다시 앞으로 되돌아옵니다. 컨트롤 Z를 여러 번 누르면. 그래서 계속해서 뒤로 가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옵션 ZZZ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맨드 옵션 ZZZ인데 맥은 그렇고요. 윈도우는 컨트롤 Alt ZZ, 컨트롤 Alt ZZ를 누르면 계속해서 뒤로 가고요. 컨트롤 Shift ZZ 하면은 계속 앞으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컨트롤 Z, 커맨드 Z 계속 누르시면 뒤로 간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오면서 커맨드 Z만 눌러도 되니까 저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뒤로 갔을 때 커맨드 옵션 ZZZ를 눌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작업하면 아까 확대 축소할 때 옵션 마우스 스크롤로 축소 확대 했잖아요. 이럴 때도 있지만 이제 100% 보기가 있어요. 왼쪽 하단에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왼쪽 하단에 지금 이게 116.48%로 비율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100%로 보고 싶어요. 이럴 때 커맨드 1을 눌러주시면 여기 100%로 바뀌어요. 커맨드 1로 왜 보냐면 윈도우는 컨트롤 1이죠. 이 디자인의 실제 사이즈예요. 실제 느낌. 그래서 100%로 꼭 보셔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다 하신 후에 100% 보기로 해서 이미지가 깨지거나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맨드 0을 눌러주시면 작업 화면에 맞게 커져요. 작업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커지죠. 커맨드 0, 컨트롤 0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키까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또 다른 걸 설명드리자면 레이어에 대한 걸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레이어 썸네일을 보세요. 제가 이 영역만큼, 이 레이어에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영역만큼 선택 영역을 잡고 싶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썸네일 쪽에 이렇게 점선 네모가 생기고요. 클릭을 하시면 선택 영역이 잡혀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작업을 하시거나 지우실 수가 있죠. 선택 영역 해제, 커맨드 D키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레이어 복사 단축키는 커맨드 J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커맨드 J,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돼요. 윈도우는 제가 커맨드 말씀드리면 컨트롤, 윈도우는 옵션 하면 Alt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헷갈리실까봐 2번씩 말씀드리는데 일단 커맨드 J를 누르면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여러 개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얘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하고 싶어 하면 첫 번째 얘 선택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5개를 합치고 싶어요. 하나의 레이어로. 그래서 이거 좀 삐뚤어 볼게요. 이미지 좀. 뭐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다 선택해서 커맨드 E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 합치기 커맨드 E, 윈도우는 컨트롤 E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고 싶어요. 이럴 땐 커맨드 G, 그룹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이름 바꾸고 싶을 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시면 되고요. 다시 나오게 하고 싶다. 커맨드 Shift G 눌러주시면 그룹이 해제가 돼요. 커맨드 Shift G. 윈도우는 컨트롤 G, 컨트롤 Shift G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로 다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러쉬 쓰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브러쉬 보이시죠? 브러쉬 선택하시면 일단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주셔야 되고요. 브러쉬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볼 건데 일단 브러쉬의 색상은 전경색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경색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칠해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옵션 바에 브러쉬에 뭐 선명한 브러쉬라든지 또 이런 부드러운 브러쉬를 만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크기를 늘렸다 줄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캡스락이 켜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십자가로 보이거든요. 브러쉬 크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캡스락을 해제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브러쉬가 잘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하시면 브러쉬 크기가 늘려졌다, 줄여졌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왼쪽, 오른쪽으로 지웠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단축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단축키 이외에 정말 많은 단축키들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단축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캔버스를 전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영역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커맨드 A를 누르시면 전체 캔버스가 선택이 돼요. 캔버스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정렬할 때 많이 쓰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윈도우는 컨트롤 A를 누르셔야겠죠. 그래서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꺼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꺼낼 때는 자를 일단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눈금자는 커맨드 R키로 이렇게 없앴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나오면 위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백 같은 거 잡아가지고 할 때 쓰이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여백을 잡아주거나 이럴 때 쓰여요. 근데 이제 없애고 싶다 하시면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시거나 옆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냥 잠깐 숨기고 싶어 이럴 때는 커맨드 세미콜론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세미콜론은 그 알파벳 L 옆에 있는 게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그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생성하고 싶으시면 커맨드 세미콜론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거는 뷰라는 메뉴에 있는데, 아예 숨기고 싶으시면은, 아예 없애고 싶으시면은 여기 없앨 수 있는 클리어 가이드를 누르시면 아예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잠깐 숨겼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는 커맨드 세미콜론을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경색, 배경색에서 제가 이제 정경색, 배경색 색을 바꿔서 칠하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요. 정경색 위에 검정색, 흰색 아이콘이 있는데, 얘는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검정색, 흰색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정경색과 배경색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X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X키를 눌러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제가 아무런 색깔을 이제 지정해 놨어요. 보시면 여기 검정색, 흰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검정색, 흰색으로 바꾸셔도 되는데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얘도 D. 알파벳 D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정색, 흰색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위치 바꾸는 건 X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연습을 해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